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교회를 세우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세워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데요. 최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에서 교회 개척과 성장을 돕는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감리회 선교국 총무 태동화 목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 개척과 성장을 돕는 자료집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책 이름이 개척교회 레시피예요. 교회도 개척교회라든지 작은 교회 목회할 때 어떤 매뉴얼, 기준점, 안내서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사례들을 모은 개척교회 레시피라는 책을 네 번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가장 궁금한 건 책 내용이 어떤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책 내용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대형 교회 같으면 그 교회 찾아갈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작은 교회들은 어떤 접촉점으로 교인들을 만나고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을까 해서 그 부분을 전도, 특별한 사역, 또 어린이, 또 농어촌 교회, 복지사역, 문화사역 이런 카테고리들을 나눠서 작은 교회지만 그런 접촉점을 가지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네. 사례 중심으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권의 책에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각 권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일단 뭐 지금 많은 이제 교단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런 교회를 자립을 준비하는 교회들을 어떻게 바로 세워갈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감리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예산을 뺀 경상비 결산에 4천만 원 이하의 교회를 미자립 교회라고 하고 있고 예. 퍼센트 상으로는 한 4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 부흥시켜 나갈까? 이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또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또 책을 발간하고 사례들을 모아서 하고 또 저희 같으면은 지방이나 연회에서 좀 안전망을 만들어서 네. 재정적인 서포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신 개척교회 레시피는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야말로 빛을 찾아가고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런 이제 교회들의 특징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네.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지만 전도 중심적인 교회, 특별한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또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문화적인 특별한 일들, 또 어떤 그 지역사회와 네트워킹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작아도 어떤 그 관계성 중심으로 해서 그런 관계성이 신앙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은 이 책 외에도 예. 많은 그 학교와 대학교와 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개해 주실 뭐 사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사역이라든지 어린이 사역 그래서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많이 있고 농촌 지역에서는 예. 교회가 목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교인 대상의 목회가 아니라 마을 대상의 목회라는 그런 일들도 저희들이 사례를 개발하고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지역의 특징을 이제 잘 찾아내고 그에 맞는 이제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회 개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뭘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최근에는 이 신학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수요와 공급에서 아직까지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지는 않는데 네네. 이게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그런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많이 오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일들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좀 실제적인 목회를 준비하도록 돕고 그리고 또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신학대학에서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목회를 준비하는 이런 일들에 치중을 하고 있고 농촌 지역이라든지 어떤 문화사역 또 이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사회 선교 분야에도 이 사람들이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열어가고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 중간중간에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교단 차원에서도 어쨌든 이런 교회 개척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좀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교회를 개척한다면 어떤 목회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준비해야 될까? 네. 또 교회 목회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떻게 창년 예배를 준비하고 그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명 선언문 속에서 목회를 열어나갈까? 이런 것들을 좀 준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예. 또 기존의 목회자들 중에 좀 탈진하고 번아웃되는 특히 이런 많이 부분은 지쳐있는 작은 교회가 네네. 더 많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재개척 학교라고 다시 한번 초심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세미나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뭐 교단 차원에서의 노력, 올해 2024년에도 계속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다면요. 요즘 기독교 신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비단 이 부분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종교 인구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속에서 기독교가 또 교회들이 대사회적인 신뢰도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또 선교 초기에 선교적인 그 선교사들의 그 초심을 회복하고 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환경 문제라든지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사회적인 어떤 그 어젠다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 대사회적으로 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또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 태동화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